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몸 한쪽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열감까지 동반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대상포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질환입니다. 피부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통이 몇 달, 심하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을 급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말 그대로 조용히 다가오는 통증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을 넘어서 안면, 마비, 시력 저하, 심하면 신경계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단순 피부병으로 여기며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신호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예방과 백신, 생활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부모님이나 중장년층 가족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세요. 이 영상 하나가 수개월, 수년의 고통을 막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 수두바이러스의 재활성화. 대상포진은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릴 적 수두를 앓았던 기억 있으시죠? 그때의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숨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을 따라 염증을 일으키며 피부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고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질환에 가깝습니다. 띠 모양 수포와 몸 한쪽에만 생기는 이유, 흉부, 복부, 얼굴, 눈 주변, 심지어 입안이나 귀 안쪽까지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고 보통은 몸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위험성.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피부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대상포진이 남기는 신경통입니다. 수포가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수 있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이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대상포진은 신경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릿저릿한 느낌이 지속되고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져 숙면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감과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면역력 저하가 불러오는 경고 신호. 누구나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일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히 피로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는 다시 깨어나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대상포진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내 몸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과 진행 경로.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초반 증상. 대상포진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초기 증상이 감기나 단순한 근육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감기 몸살로 오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몸이 뻐근하고 묘한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찌릿찌릿한 느낌, 쑤시는 통증, 가볍게 스쳐도 불쾌한 자극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기처럼 으슬으슬 오한이 들거나 미열이 나는 경우도 있죠. 띠 모양으로 퍼지는 수포와 발진.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본격적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반점은 점차 투명한 수포, 즉 물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포들이 군집을 이루며 띠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수포는 시간이 지나며 터지거나 딱지가 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피부 증상보다 통증입니다. 이미 신경에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에 피부가 나아도 통증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특징. 이후에도 남아있는 통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불리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에 댄 듯한 따가움, 저릿저릿한 감각 이상,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자극이 반복되면서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조기 대응의 중요성. 72시간의 골든타임.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정확히 이것이다 하고 단정짓기 어려운 애매한 감각에서 시작되므로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진이 나타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면 신경통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 한쪽이 욱신거리거나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 대응이 곧 장기적인 고통을 피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고위험군. 누가 특히 주의해야 할까? 50세 이상 중장년층.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며 특히 신경계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대상포진 환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만성질환자와 면역 저하자,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질환, 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면역력이 상시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특히 취약하며 질환 진행도 빠르고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상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 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직장인, 육아 중인 부모, 수험생 등이 특히 해당됩니다. 여성,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 면역력 저하가 빠르게 일어나며 피부와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대상포진의 여성 발병률은 남성보다 높고 신경통의 지속기간도 더 깁니다. 대상포진 과거 병력자. 한번 대상포진을 앓은 적 있는 사람도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다시 저하될 경우 반대쪽 신경에서 재발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이 남기는 주요 합병증. 첫 번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합병증입니다. 신경이 손상된 뒤에도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로 감각이 과민해지고 무언가 살짝만 스쳐도 마치 불에 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신경통은 보통 수개월, 심하면 수년간 지속되며 우울감, 불면증,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PHN 발생률이 높으며 대상포진 환자의 약 30에서 50%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 주변에 생기는 대상포진 안면, 3차 신경 침범. 눈 주변에 수포가 생기면 시력 저하, 각막염, 포도막염 등의 안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시력 손실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증상부터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눈의 통증, 눈물, 충혈,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귀 대상포진 람세이 헌트 증후군. 귀 안쪽이나 주변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 안면신경이 침범되어 안면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청력 저하나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신경 침범 및 중추신경계 합병증. 드물지만 대상포진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경우 수막염, 뇌염, 척수염 등의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 저하, 심한 두통, 발열,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며 지연 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신경을 침범할 경우 청력 상실이나 평형 기능 이상,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 방법과 회복 전략. 첫 번째, 치료 시점 72시간 골든타임.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증상 시작 후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약물을 투여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신경 손상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를 통해 수포 발생을 줄이고 신경통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면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항바이러스제 및 약물 치료. 대상포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시작된 후 72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통증의 강도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바이러스 억제 작용이 있는 전문 치료제를 사용하며 신체 반응에 따라 통증을 완화시키는 보조요법도 함께 시행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수면이 어려울 경우 통증 조절을 위한 전문적인 처치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에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약물이나 필요시 정밀 통증 조절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자가 진단보다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부 병변 관리. 수포 부위는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청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수포 부위에 항생제 연고나 소독제를 바르며 터지거나 진물이 생길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의류나 침구를 자주 교체하고 해당 부위를 긁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차 감염은 회복을 지연시키고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예방과 생활 속 관리 전략.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방법. 예방 백신도 중요하지만 평소 면역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입니다. 수면 관리.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은 면역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대상포진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비타민 A, C, D, E, 아연, 셀레늄, 오메가3 등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 김치, 요구르트, 발효식품 등은 장 건강을 도와 면역 반응을 개선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자연 산책,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호흡기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신 면역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과음도간 기능 저하 및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져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의 모든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통증에서 시작되는 이 질환은 때론 일상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며 생활 속 면역력을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쉽고 강력합니다. 백신 접종,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의 모든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통증에서 시작되는 이 질환은 때론 일상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